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최근 언론사의 뇌물에 이어 윤석열 검찰의 비위 사실들이 드러나자 대장동 관련 기사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MBC가 눈에 띄는 대장동 단독 기사를 냈습니다. 김만배가 2025년에 이재명 측 지분을 건넬 계획이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자, 이 MBC 기사만 보면 김만배가 기존 입장과 다르게 입을 열기 시작했나?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얘기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김만배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게 아니라 대장동 일당 아무개의 해석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 대장동 일당 중 아무개가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2025년에 동규내에 건넬 거야 라는 김만배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동규내는 유동규, 김용, 정진상은 물론 이재명 대표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말을 바꾼 남욱과 유동규 등이 모모라고 들었다, 모모라고 이해했다는 등의 진술들은 지금까지 차고 넘쳐서 100개는 됩니다. 이제는 검찰과 형량 거래한 남욱과 유동규가 들은 거, 이해한 거 말고 과거 임의의 상태에서 말한 걸 녹취한 거나 물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검찰과 남욱, 검찰과 유동규가 형량 거래한 증거 다시 한번 읊어줄까요? 그래서 지들끼리 말하고 이해한 거는 더 이상 새로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MBC 이 김지인 기자는 마치 새로운 것처럼 단독 보도를 냈던 겁니다. 게다가 그 김만배의 말은 2017년에서 18년 사이에 나왔답니다. 여전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녹취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또 듣고 이해했다는 겁니다. 지겨워. 더군다나 이게 무슨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계획을 처벌하려면 무슨 약정서 같은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들었다 이해했다, 들었다 이해했다. 따라서 이것 또한 그들끼리의 자가 발전으로 보이고 3인성호 100개 중 1개가 나온 것에 불과하다. 자, 이런 가운데 SBS도 똑같은 내용으로 비슷한 시간에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MBC는 불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반면에 SBS는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이를 전하고 있습니다. 남욱이 말했다.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김만배 씨가 2025년에 천화동인 1호를 유동규 내에 넘기겠다고 그 유동규 내를 이렇게 이해했다고 남욱이 진술했다. 자, MBC는 밝히지 않았던 그 아무개가 바로 남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MBC는 남욱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전하고 있고 SBS는 남욱이 이렇게 이해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명확합니까? 사안을 보다 SBS가 명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태양건설사 홍보원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MBC 김지인 기자는 무슨 의도를 갖고 있길래 이렇게 불명확하게 기사를 낸 겁니까? 분명 검찰로부터 똑같은 소스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수상한 냄새가 납니까? 당신도 홍보원입니까? 누굴 홍보하는 거야? 자, MBC 역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하루를 앞두고 시민들을 낚는 기사를 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오늘 JTBC는 김만배가 현직 부장판사들 술값을 대납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그 내용은 대장동 일당이 자주 모였던 단골 술집에 부장판사들이 와서 2인 기준 400만 원짜리 술을 먹고 김만배 이름으로 외상을 올려놓았고 나중에 김만배가 이를 결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판사들은 김만배 씨가 연락해서 간 건지 술자리에 있던 다른 분이 불러서 간 건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법조인들에게 골프 접대 등을 통해서 한 사람당 수백만 원씩 건넨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그런데 이 보도에서 중요한 것은 JTBC는 검사의 비위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 뉴스타파는 김만배가 판사들뿐만 아니라 검사장급 이상 검사들과 수도 없이 골프를 치면서 100만 원씩 줬다는 남욱의 진술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남욱은 이런 진술도 했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국회에 있는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를 했는데 윤석열 밑에 있는 검사들 중에서 김만배한테 돈 받은 검사들이 워낙 많아서 이 사건 수사를 못할 거라 했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사단의 비위 사실을 가리고 부장 판사들만 조졌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지난 영상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2021년 10월 남욱은 검찰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사단은 우리의 로비가 먹혔고 윤석열 사단의 검사장은 나를 봐줬다. 라스누사! 자, 오랜만에 국힘 소식입니다. 국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은 나경원을 주저앉히려고 하고 있고 나경원은 그래도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개의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김건희가 직접 나대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홍준표가 설치다가 개망신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 일단 김건희의 흔적이 보이는 이유는 이 과정이 너무 천박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3명을 낳으면 비탄감이라는 정책을 간담회까지 열면서 발표했습니다. 분명 나경원은 사전에 정부 측과 논의를 한 이후에 발표를 한 것입니다. 당시 저출산위 관계자는 분명 사전에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담회 다음날 윤석열은 사회수석을 시켜서 나경원의 정책을 전면 거부하면서 그런 사전 논의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실은 윤석열이 직접 거부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노골적인 토사구팽을 당한 나경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그 거부는 이해를 하나 정책에 불가피성이 있다고 고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대통령실은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나경원의 저출산위 해촉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1월 10일 잡혀 있었던 나경원의 제주 특강이 전격 취소됩니다. 이것은 국힘 제주도당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고 나경원 측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데 나가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원천 봉쇄를 해버린 겁니다. 누가? 김건희가. 여기에 나경원도 굴하지 않고 청년당원 기자회견장을 빌려달라며 출마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야, 둘이 뭐 하는 건가요? 자, 저는 최근에 보배인가요? 거기서 이 상황을 표현하는 기가 막힌 댓글을 봤습니다. 이 구역에 미친 X는 나다. 뭐 이런 건가요? 표현이 좀 거칠긴 하지만 딱 이 상황이죠. 자, 다들 아시겠지만 과거 나경원은 김건희를 매우 무시했고 빈정이 상한 김건희는 나경원을 매우 싫어했는데 권력 서열이 갑자기 뒤바뀌니까 복수를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김건희의 천박한 복수가 지금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하지만 나경원도 만만치 않다. 자, 이런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있고 또 하나는 홍준표입니다. 홍준표 역시 나경원을 향해서 설치면 대통령실 손절한다 이렇게 험한 발언을 하면서 나경원을 주저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로남불이라며 중앙일보가 홍준표의 뒤통수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3명 낳으면 비탄감이라는 나경원의 정책을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홍준표가 맹비난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불과 1년 전에 홍준표 공약이었던 겁니다. 2021년 10월 22일 국힘 대선 경선 맞수 토론 때 홍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헝가리는 4천만 원 대출하고 아이를 낳으면 이자 면제하고 그 다음에 둘 낳으면 원금 3분의 1 탕감하고 셋 낳으면 전액 탕감을 해준다고 한다. 이렇게 하니까 헝가리에서 결혼 건수가 20% 증가하고 1년 만에 대폭 출산율이 높아졌다고 한다. 이 같은 파격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불과 1년 전 그 정책을 공약했던 사람이 그걸로 나경원을 맹비난하고 주저앉히려 했던 겁니다. 결국 정책적으로 깐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깐 거죠. 그게 윤석열 쪽에 잘 보이려고 비판을 했던 것인지 나경원이 대표가 되면 자신한테 안 좋아서 그랬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홍준표야말로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설쳐댔던 겁니다. 이게 바로 홍준표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국힘구역의 미친 X는 누구인가? 마치겠습니다.